정신이 사나운 작업대의 모습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코바늘 호수 선택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실마다 권장하는 바늘 호수들이 표기되어 있어요. 보통 기성 실들은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코바늘이 5호에서 7호, 5호에서 7호라고 되어 있어요. 5호에서 7호면 5호에서 7호, 5, 6, 7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짜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범위가 넓죠. 그것처럼 이렇게 실마다 사람이 짜는 손땀이나 선호하는 느낌이 달라서 이렇게 호수를 범위를 넓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한국식 실루엣에도 보면 코바늘을 7호에서 9호로 선호한다. 7, 8, 9 7, 8, 9 세 가지를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골라서 짜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떠보면 9호로 뜨면 이런 느낌이 되고 7호로 뜨면 저한테는 7호는 맞지 않아요. 아주 빡빡해요. 이런 식으로 실마다 표기해놓은 게 범위가 넓다는 거. 범위가 넓은 이유는 맞는 실에 맞춰서 뜨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표기법대로 뜨지 않아요. 제가 뜨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바늘들 중에서 실리콘으로 된 튤립사도 써보고 다 써봤는데 저는 이 플라스틱으로 된 크로바 실이 가장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크로바 실이 제가 손이 건조해서 전체가 실리콘으로 된 바늘로 뜯다 보면 여기에 물집이 잡혀요. 여기 실리콘이랑 여기랑 계속 맞닿는 이 마찰 때문에 물집이 잡히더라고요. 근데 이 플라스틱으로 된 걸 썼을 때는 딱 필요한 부분에만 실리콘이 되어 있어서 저는 이건 아주 잘 애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크로바 바늘 제가 지금 5호를 잃어버려서 이 바늘과 그냥 일반 바늘 같이 비교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건 제가 생각하는 선호하는 바늘 두 가지로 뜬 거예요. 이거는 좀 더 넓은 원하는 느낌이 편물이 다르기 때문에 가방이나 작은 소품을 뜰 때는 짱짱하게 떠줘야 되고 그리고 옷이나 뭐 모자 같은 그런 류를 뜰 때는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떠지는 게 훨씬 더 편물이 예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똑같은 실을 떴는데도 호수가 다르면 이렇게 느낌이 다르게 떠져요. 이렇게 떠지게 방법을 찾는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실을 헤어가 긴 실, 이렇게 털이 많이 긴 게 합사가 돼 있는 실들을 헤어가 긴 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실들은 제가 하는 방법보다는 한 호수, 두 호수 정도는 크게 잡아도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헤어가 없는 그냥 면 함유가 많은 높은 실들은 그냥 제가 하는 방식대로 했을 때 딱 맞는 바늘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실을 넉넉히 잡고 반을 접어주세요. 그러면 실이 두 겹이 되죠. 두 겹을 또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러면 실이 총 4겹이 돼요. 이거를 또 한 번 접어주세요. 그러면 실이 총 8겹이 되죠. 이 8겹의 실을 끝을 잡고 힘껏 꼬아주세요. 이렇게 꼬으면 여기가 단단하게 실이 꼬여 있어요. 이 꼬여 있는 단단한 부분을 이 코바늘들의 여기 목 부분과 같이 잡아서 비슷한 두께를 찾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만져봤을 때는 지금 이 7.5 바늘이랑 비슷하고요. 앞뒤로 한 칸씩도 더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7호로 비교했을 때는 실이 훨씬 더 두꺼워요. 얘는 불편할 것 같고
8호랑 7.5호 사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늘마다 이 목이 다른데 이렇게 선택하는 게 맞냐라고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근데 이 크로바 바늘에만 7.5호라는 바늘 호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뜨개질을 많이 하시다 보면 7호랑 8호의 차이가 엄청 커요. 엄청 크고 이 사이로 꼭 떠야 될 만한 편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그냥 일반 바늘에는 7.5호가 없어요. 없어서 이거는 조금 그래도 감안을 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4.5mm 그리고 이게 5mm 같은 비슷한 호수예요. 이렇게 봤을 때 목 두께는 거의 비슷해요. 바늘이 달라도 목 두께는 거의 비슷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바늘을 놔두고 8겹을 했던 실을 풀어서 한 겹으로 다시 만들어줍니다. 이 실을 한번 처음에 골랐던 한 단계 낮은 얇은 바늘로 짜볼게요. 일단 사슬뜨기를 한번 해보세요. 사슬뜨기를 했을 때 실이 걸림이 있는지 내가 원하는 느낌의 편물이 짜지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이 정도의 느낌이 되고 또 두 번째로 한 치수 높은 걸로 떴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8호 바늘이 좀 더 편안하고 부드럽게 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늘을 선택한다는 거. 이렇게 해서 뭐 짧은 뜨기로 하실 경우, 한길 긴뜨기로 하실 경우 거기에 맞춰서 한번 편물을 조금 짜보는 거예요. 조금 짜보면 내가 원하는 느낌이 이 정도다 하는 바늘로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편물이 너무 느슨한데 하면 한 치수 낮게 잡으셔서 떠보시고 원하는 느낌으로 고르시면 돼요. 이렇게 짜보면 한 치수 차이더라도 편물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여기는 통통하고 여기는 이렇게 날씬하게 짜지죠. 그래서 원하는 느낌으로 고르시면 돼요. 좀 더 얇은 실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 실도 똑같이 길게 빼서 반으로 접고 그럼 두 가닥이 되죠. 또 반으로 접어서 좀 더 길게 할게요. 다시 반으로 접어서 두 가닥, 또 반으로 접어서 네 가닥, 또 반으로 접어서 8가닥 해서 힘껏 꼬아서 바늘테랑 비슷한 바늘, 이렇게 봤을 때의 두께가 아니라 만져봐야 돼요. 돌려서. 얘가 훨씬 더 두껍고 얘도 두껍고 6호나 7호인 것 같아요. 그냥 일반 바늘로도 해볼게요. 6호랑 7호로 하기에는 좀 굵고 6호로 하기에는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 추려졌어요. 도시를 풀고 한번 떠볼게요. 얇은 바늘로 먼저 빡빡한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도 소품을 뜨기 좋은 느낌의 굵기인 것 같아요. 짧은 뜨기를 한번 떠봤을 때 이런 느낌. 또 4mm로 떠볼게요. 이거는 한 치수 높은 거예요.
저는 빡빡한 것보다 조금 말랑하게 떠지는 걸 선호해서 저는 이 7호가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6호로 떴을 때 이런 느낌, 7호로 떴을 때 이런 느낌. 지금 화면상으로는 별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데 손으로 만져보면 얘가 확실히 더 탄탄하게 짜졌어요. 그래서 원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골라서 짜면 됩니다. 다음 한 가지 실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헤어감이 없는 실로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길게 잡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면 4가닥이 되죠. 3번 이렇게 하면 8가닥. 8가닥을 힘껏 또 꼬아주세요. 여기로는 요 실 끝을 잡고 이렇게 꼬으면 풀리지 않고 잘 꼬아져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단단한 부분에 6호 바늘, 6호로 하게 하는 좀 굵고 바늘이 5호, 6호와 5호 사이쯤 될 것 같아요. 5호가 없죠, 크로버가. 자, 그럼 6호로 먼저 또 떠보겠습니다. 원형뜨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6호가 적당한 것 같아요. 이 실은 합사실은 여러 겹이 이렇게 얘네들이 뭉쳐져 있지 않고 따로따로 합사가 돼 있는 실이라 바늘이 좀 얇거나 하면 이 실들 사이로 바늘이 갈라져요. 갈라져서 불편하니까 바늘을 조금 더 넉넉하게 이렇게 갈라지죠. 조금 더 넉넉하게 잡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번엔 한 주수 작은 5호로 해볼게요. 첫 코부터 걸리기 시작하네요. 네. 이 실에선 저는 6호가 맞다고 봅니다. 이것도 손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뭐 이어폰 케이스나 인형 같은 걸 뜨실 때는 둘 중에 골랐을 때 좀 더 얇은 쪽으로 뜨시는 게 예쁘게 되고, 그리고 뭐 느슨하게 할랑할랑하게 돼야 되는 편물일 때는 한 주수 높은 걸로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실 여러 개 산 것 중에서 2가지를 이렇게 색을 넣어서 뜰 건데 그러면 바늘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나요? 그쵸? 이것도 의문이죠? 이때는 굵은 실을 얇은 바늘로 뜰기에는 아까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실이 걸려서 되게 불편해요. 그럴 때는 섞을 실들 중에서 굵은 쪽 실에 맞는 바늘에 맞춰서 그냥 얇은 실도 같이 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실 두께가 다른데 2가지를 제가 떠본 거거든요. 여기 얇은 부분을 이렇게 레이스 데이가 한 것처럼 이렇게 얇게 떠주고, 여기 굵은 실에는 이렇게 떠주고 하면 편물 크기는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굵은 실에 맞춰서 바늘을 선택해서 짜는 게 좋다는 거. 실마다 바늘을 바꿔서 뜨게 되면 편물이 이런 식으로 돼요. 얇은 바늘로 뜬 데는 얇아지고 두꺼운 바늘로 뜬 데는 두꺼워지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떠주려면 굵은 쪽의 실에 맞춰서 바늘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제가 이 여러 가지 실을 섞어서 뜬, 예를 들어서 이 파우치를 가져왔는데 여기에서는 실이 아주 굵었어요. 아주 굵고 여기에는 거의 실들이 비슷했고 여기에서는 좀 더 중간쯤에 두께였고, 이런 경우에는 얘 하나만 굵은 실이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되는 게 그냥 의도로 괜찮은 것 같아서 1단계, 2단계, 3단계 실 두께라면 저는 2단계 실 두께에 맞는 바늘에 맞춰서 쭉 떴어요. 이 편물마다
실마다 이렇게 다 바늘 호수로 바꾼 게 아니라 여기 남색 실 바닥 여기에 맞춰서 여기는 정상적으로 떠주고 여기는 좀 빡빡해지고 여기는 살짝 느슨하게 떠진 거죠. 이렇게 바늘을 선택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늘 선택하는 방법, 김지니어스의 야매 선택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정 어려우실 때는 이 방법으로 써서 실을 바늘을 선택한다. 그거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코바늘이 일제가 제일 유명하긴 한데 일제가 비싸긴 해요. 이거 코바늘 클로버 하나에 거의 10,000원 초반대고, 그런데 뭐 뜨개질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그냥 일반 바늘도 추천을 드립니다. 쿠팡이나 뭐 다이소 이런 데 보면 바늘 하나에 1,000원, 2,000원이면 살 수 있고, 이거는 세트로 7,000원에서 10,000원 선으로 충분히 구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바늘은 취미생활로 투자해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에 맞춰서 바늘을 골라서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늘 고르는 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문의가 있으시면 DM 주세요.